혐오 표현은 생각이 아닙니다. 혐오 표현은 생각이 아니다.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거는. 맞아. 네, 그래서 그거라도 구분을 해주셔야 그게 돼요. 계속 노출돼서 더더욱 생각을 안 하고 받아들이게 됐을 때 나중에 문제가 그렇죠.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철학을 공부해야 돼, 애들이. 왜냐면은 인간이 다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내 생각이라는 건 없거든. 사회가 그냥 나한테 주입시킨 그런 것들을 내가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고서 내뱉는 경우들이 많거든. 야. 철학 공부 시켜야 돼. 철학까지는 안 시켜도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지금 심각해요, 선생님.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반갑습니다. 전 전민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영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그래서 좀 어찌 보면 좀 무거운 사안이기도 하고 제 학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이 혐오 논란 관련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네. 좀 어른으로서 좀 책임감이 느껴지는 주제여가지고 이번에 그 배재고와 광주 제1고 사태로 인해서 네. 좀 사실 저는 그걸 소비하는 방식에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있어서 오늘 좀 현직 교사 선생님 모시고서 우리 아이들의 이런 혐오 문화가 얼마나 지금 퍼져 있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부모로서 그런 아이들을 또 어떻게 잘 교육시켜야 되는지 이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문제 같거든요. 왜냐하면 네. 사실 물론 잘못은 했죠. 근데 아이들이 모르고 그냥 쓰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를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분명히 잡아줘야 합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엄마 조롱한다고 할 때 솔직히 좀 좋아했었거든요. 예, 이제 좀 사과를 드리고 네. 왜 그런 문화가 생겨났었는지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건 분명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니까 네. 저는 이제 좀 심각성을 인지하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 전에 무거운 사안들 다루다 보면은 참 술 한잔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꼭 콜레스테롤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전민기 씨 요즘 거의 일주일에 한 5일은 마시지 않아요? 비즈니스 때문에 이거 콜레스테롤 믿고 너무 술 요즘 자주 마셔요. 경고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조롱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속상해서, 예. 네. 어쨌든 아무리 여러분 식단 관리하고 운동을 하시더라도 좀 속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 집에서 이제 좋은 식재료 가지고 만들기보다는 사 드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나 나이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린 나이에도 높은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 했을 때 콜레스테롤 주의 수치 딱 뜨면은 이때부터 이제 비상이에요. 맞아요. 운동 열심히 하고 뭐 식단 관리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중요하겠지만 유전적으로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이것만으로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약을 먹기에는 내가 좀 부담이다. 네. 좋은 제품으로 먼저 좀 잡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딱인 제품입니다. 저도 이 콜레스테롤 보니까 다 엄마 때문이더라고요. 예. 아, 왜 또 엄마 때문이야? 아, 유전.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예. 어쨌든 저도 이거 먹고서 수치가 186에서 130대로 떨어진 거 여러분 이렇게 자료 보여드렸잖아요. 네. 일단 이 콜레스테롤은 드셔보시고서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네, 도대체? 그리고 수치로 뭐 정확하게 이거는 표기가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일단 속는 셈 치고 한번 구매해보시고 네. 3개월 뒤에 수치가 안 내려갔다? 환불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 내 혈관이 웃는 그날까지 콜레스테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 왜 우리 아이들은 혐오를 즐기고 있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전문가 네. 현직 교사 모셨습니다. 서울 강남초등학교의 우리 정희영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혐오 현상 실태가 그런 게 뭐 좀 조사가 돼 있는 게 실제로 있어요? 이게 202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2021년이요? 네. 뭐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일베를 막 폐쇄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의가 있었고 네. 실제로 온오프라인에서 이제 혐오 표현을 쓰던 시기였고요. 이게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다 느끼고 있었거든요. 네. 일상적으로 놀이처럼 사용하는 게 이제 배제고 사태로 전 국민이 알게 된 거죠. 아니 지난번에 뉴스를 보는데 아이들이 거기 일베에 나온 그런 뭐 손동작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하면서 낄낄거려서 선생님들이 제지를 하면은 아니 우리 그냥 장난친 건데 왜 그러냐 해서 약간 선생님들도 이상하게 몰아간다고 하대요. 맞아요? 그저께 설문조사 발표한 게 있는데 교사의 73.9%가 혐오 표현을 하는 걸 봤다.
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손짓이나 일상 용어는 당연하게 아이들이 쓰고 있는 거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적을 하면 왜 그냥 저는 장난친 건데요, 선생님? 이렇게 하고 그런데요.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사건이 보니까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아이들 사이에서 지금 선생님들 한 73%나 목격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거를 약간 놀이처럼 막 즐기고 서로 낄낄거리고 약간 그 정도까지 심각한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오늘 주제 자체가 정말 교육적인 목적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우리 어릴 때도 보면은 뭐 소위 말해서 손가락으로 하는 욕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약간 불순한 표현 같은 거는 있었잖아요. 그리고 근데 왜 이게 맞아. 이렇게 뭔가 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까요? 그리고 선생님들 별명 오, 약간 그래, 맞아. 웃기게 지어가지고 막 부르고 하는 거 희화하기도 하고. 있기는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어른들과 다른 언어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별명, 은어, 자기들만의 언어를 만들어서 쓰는데 네. 그게 혐오 표현이 된 거죠. 그렇게 대체됐다고 보시면 되고 아. 혐오 표현은 기저에 그냥 사람을 놀리는 게 아니고 존재를 부정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걸 좀 심각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전직 대통령을 좀 조롱한다든지 이런 사태까지 이르렀으니까 이게 근데 이걸 좀 우리가 어른이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선생님? 이게 아이들 그냥 놀이로 소비한다고 보시나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소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따라하는 거. 그런데 이거를 방치를 하면 네. 점점 극우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아. 나도 모르게. 그 언어에만 계속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네. 초등학교에서는 놀이로 받아들이다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 본인의 이제 정치 성향으로 아, 굳어지는구나. 고착이 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꼭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놀이나 표현을 하다 보면 정치가 극으로 굳어지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 표현에 익숙해지니까요. 그러면은 부모로서 자기들끼리 하는 놀이나 이런 은어 같은 것들을 학교나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 하지 집에서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부모가 체크해요? 어떻게 습득을 하는지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네. 언제부터 아이들이 혐오 표현을 사용하냐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여쭤보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재미로 이제 툭툭 내뱉기 시작하거든요. 네. 딱 우리 아이 나이거든요. 네. 지금 초등학교 4학년. 로블록스라는 게임 아시죠? 그거 엄청 좋아하는데? 네, 거기 안에 보면은 특정 용어를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운지 방이 있거나 그런 식으로 네?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하나도 몰라서 그래서 상상이 좀 얘기를 작년에 해주셔야 그런 되는데. 그 가상 공간을 만드는 게임이잖아요. 네. 그게 문제가 돼서 막 사용자가 내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애들이 그 게임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고요. 그리고 밈. 네, 인스타그램 밈으로 되게 많이 봅니다. 아이들이 지금 로블록스 안 하는 아이들 거의 없고 네. 맞아. 사실 지금이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그런 밈 한두 개 보다 보면은 계속 보는 노출이 거죠. 네. 그쪽 방향으로 계속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로블록스를 한번 꼭 체크해 보세요. 한다고. 그 안에서 부모로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로블록스 일단 보기 하거든요. 나 괜히 어려우시면 열었다가 유튜브에 어. 로블록스 해시태그가 된 걸 한번 봐보세요. 그럼 뭐가 상위에 뜨는지. 그럼 아이가 그 안에서 그런 거를 자기가 타이핑하고 있나를 확인하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확인이 될 거예요. 네. 아 그러면은 로블록스는 제가 잘 몰라서 채팅을 하면서만 이루어지는 게임이에요? 아니, 채팅도 하고요. 네. 그 가상 세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그래서 부엉이 바위가 막 구축이 돼 있고 그렇거든요. 그걸 실제로 우리 아이가 하는지를 일단은 봐야 네, 되는군요. 하는지도 봐야 되고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게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네, 이거 그거 약간 남편의 핸드폰처럼 판도라의 상자 같은 느낌이네. 차단을 해야겠네. 애들이 운지라는 말을 어디서 배우겠어요? 운지가 도대체? 뭐예요? 저도 잘 모르지만 자살하는 행위를 희화화한 용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네. 근데 이제 제가 일화를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때 리코더 배우잖아요. 네. 그럼 선생님들이 자 이거의 운지법은 하면은 3-4명은 키득키득 웃어요. 아는 거구나. 네. 3-4명은 눈 마주치고 웃습니다. 아, 나 이거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현실. 이게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심각한 상황이네요. 네, 심각하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어릴수록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잘 따라하거든요. 그게 소비가 되는 거예요, 네. 문화로서. 근데 정치인이 혐오 표현을 한다? 그러면 애들이 막 따라해요. TV를 보고서도. 진짜. 지금 갑자기 가슴이 꽉 막힌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은 로블록스를 어쨌든 한번 봐서 그런 키워드나 그런 거에 노출돼 있으면 이거는 완전 금지시켜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금지시키기보다는 이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거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그걸 몰라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네. 부모로서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그리고 아이들 단체 채팅방 같은 거 확인해보면 뭐 100%겠네요. 누군가는 무조건 쓰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학부모들이 좀 알아야 될 어떤 좀 실제 사례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 촬영을 위해서 네. 주변 선생님들께 여쭤봤는데 네. 21년에 줌으로 수업을 했잖아요, 코로나 때. 그쵸. 근데 어떤 아이들이 줌 프로필을 부엉이로 이렇게 부엉이를 해놓거나 코알라를 해놓거나. 코알라는 뭐야? 코알라 모르세요? 그 노무현 대통령 그 합성한 밈이거든요. 그걸 해놔서 이제 선생님이 아나 모르나 또 친구들이 알아채나 모르나 이런 걸 보기도 하고요. 그럼 그 안에서 또 자기들끼리 아는 애들끼리는 그렇죠. 또 뭔가 아는 형성이 되는구나. 친구들이 힙한 친구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아는 언어니까. 그럼 약간 정치 혐오 표현들을 일단 가장 많이 보긴 했는데 그 외에 또 뭐 다른 혐오 같은 것들도 그 안에 존재해요? 정치 혐오 표현보다 더 자주 쓰는 게 젠더 이슈. 젠더 너 이슈. 게이야? 너 레즈야? 이걸 일상 용어처럼 굉장히 많이 써요.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예요, 그거는? 약간 남자가 좀 여성스러운 행동을 할 때 쓴다는 그렇죠. 건가? 남자가 여성스러운 할 때는 레즈야, 레즈냐 이러고 남자친구들끼리 붙어 다니면 너 게이야? 이렇게. 근데 제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게이라는 뜻을 알고는 있지만 요즘 아이들이 소위 말해서 그 성소수자한테만 쓰는 표현이 아니라 여성스럽거나 남성스러운 경우를 그냥 떠나서 그냥 쓰는 것 같던데. 맞아요. 어. 그냥 쓰고 또 택토녀 이런 것도 네. 그거랑 엮여서 같이 써요, 애들이. 지금 갑자기 우리 아이가 게이라는 표현을 언제 했던 거 그러니까 그게 들었던 그런 기억이 특정 나네. 상황이 아닌데 그냥 뭐 맥락 없이 막 쓰죠. 맥락 없이 그냥 게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와, 큰일이네. 근데 이게 왜 이 혐오 현상이 왜 이렇게 아이들 사이에서 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지 이유를 좀 알고 계세요, 선생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치인들의 탓도 크고요, 되게.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런 말을 어른들이 하면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맞아. 있어요. 그 탱크데이도 배제고 학생들이 한 게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정치화되면서 그게 논란이 됐잖아요. 맞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네. 의견의 영역이 되면서 애들이 이거 재밌게 소비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영역도 있고 두 번째는 스마트폰. 굉장히 영향이 크고 또 AI 같은 것도 되게 저는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이 쓰는데 우리가 왜 못 써? 그러니까 지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 TV에 나오던데요? 정치인들도 그만하던데 하면 솔직히 할 말이 없어지잖아. 여담인데요. 초등학교 학생 애가 이제 제 친구가 알려준 건데 작품 이름을 미술 작품 이름을 찌째명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무슨 뜻인 줄 아냐? TV에서 봤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큰일이네. 그러니까 미디어 노출이 엄청 심하니까 요즘에는 옛날과 예. 다르게 옛날에는 부존으로 이게 또래 문화가 형성됐다면 지금 네. 미디어가 한가운데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진짜 좀 어려운 게 어렵다. 부모도 정치 성향이 뭐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고 막 극우에 가까운 분도 계시고 극좌에 가까운 분도 계시니까 이거를 어떻게 지도하냐 이거야. 만약에 내가 극좌야 그러면은 내 애한테 그 사상을 당연히 주입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보는 콘텐츠들을 아이가 같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거를 평균값을 어떻게 맞춰야 돼요? 본인의 정치 성향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입 밖으로 공공장소에서 내뱉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그거는 본인의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정확하게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 네. 욕은 아빠라면 할 수 있지만 다른 데서는 하면 안 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리고 사실 정치 성향도 아예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와. 근데 그게 쉽냐고. 그냥 어릴 때부터 사실 우린 되게 부모나 어른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이걸 습득하고 체득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어딜 갔다 오면은 누구 아저씨는 누구를 싫어하던데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정치인 이름을 대면서. 그래서 내가 근데 이거나 그거는 정치라는 건 사실은 모든 사안이 다르니까 한번 너 생각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좀 정리를 하면서 사실은 해야 되고. 지금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현장에서 교사분들은 그걸 어떻게 지도하세요? 보니까 막 예를 들면 그런 표현 하지 말라고 하거나 역사 교육을 하면은 막 항의 전화도 오고 그런데요. 정치 성향이 뭐 다른 부모님이 전화해가지고 뭐 소위 말해서 막 약간 빨갱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항의 전화도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현실이고요. 초등학교에서 역사 배우잖아요. 네네. 거기 5.18에 대해서 저희는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가르쳐도 네. 전화가 와요. 선생님이 왜 역사 편향적이냐라고. 이게 실제 사례예요. 제가 교사노조에 있으니까 교권 상담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고민돼서 전화하신 선생님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에서? 그냥 뭐 교과서대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혐오 표현을 지도를 해야 되는데 정치 혐오 표현 같은 경우는 지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네. 왜냐하면 요즘에 뭐냐면 단어 하나를 내뱉잖아요. 이걸로 저 사람을 그냥 색깔을 입혀버려요. 약간 정치 성향을. 그러니까 사실 이거 하지 마 하면은 그 반대로 또 선생님을 인식해가지고 부모들이 네. 그럼 우리는 이 편향된 선생님한테 믿고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심지어 동영상 자료를 MBC 뉴스를 보여줬다. 그러면 이제 하면 또 난리가 선생님이 나는구나. MBC만 보여준다라고 실제 민원을 넣습니다. 그럴 것 같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축되고 눈치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그런 현실은 그렇겠네요.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게 혐오 표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달라. 네. 저희가 응대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학교에서 1차적으로 혐오 표현에 대한 지도가 되지 않으면 그치.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났을 때 이게 어떤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걸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또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도 힘들겠네요. 선생님들의 어떤 성향이라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성향보다는 공통의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네, 네. 국가에서 만든 교육과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근데 빨리 가이드라인이 좀 정리돼서 나와야겠다. 물론 그 안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손 놓고 방관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이죠. 그리고 저는 이것도 있어요. 예전에 이거는 이제 뭐 아이들 문제를 떠나서 뭐 저희랑 같이 방송을 하는 방송인이 그분 제가 아는데 전혀 일베가 아니거든요. 일베랑은 1도 관련이 없어요. 근데 뭐 하다가 SNS에 그냥 뭐뭐하노 이런 말투를 쓴 거예요. 근데 막 갑자기 이제 막 악플이랑 이런 공격들이 막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일베식 표현이다. 요런 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친구들이 뭐뭐하노 이런 거 진짜 많이 쓰나요? 뭐뭐 한우는 엄청 많이 쓰죠. 그쵸, 그쵸. 뭐뭐 한우는 엄청 많이 쓰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교사가 이게 사투리를 희화한 건지 혐오 표현인지 좀 캐묻기가 좀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아이돌 사태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혐오 표현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또 이것도 진영 논리가 돼가지고 정치화되는 게 참 안타까워요. 혐오 표현하는 아이들이 뭐 대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우리 어릴 때처럼 이제 어른이 차차 되면서 뭔가를 생각하기 시작하고 빠져나올 것 같긴 한데 그게 좀 깊이 빠지는 아이들은 이 혐오 표현으로 인해서 어떻게까지 되는지 좀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엄청 깊이 빠진 친구가 6학년 때 이제 나치까지 연결되는 거를 6학년 때요? 네, 러시아어를 공부하겠다면서 그 나치 노래를 나치의 사상에 빠져서? 네, 노래를 막 부르고 해가지고 정말이에요? 네, 엄청 고민을 토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약간 부모가 좀 방치하나요? 이런 미디어나 이런 데 그냥 노출되게? 일단은 생각을 안 해요, 잘. 특징이 매우 단순하고요. 네. 그 표현이 갖는 함의는 생각할 겨를이 없는 친구들이 거기에 많이 심취해요. 근데 요즘 아이들 다 좀 그렇지 않나요? 생각 많이 그래서 안 하고. 문제인 거예요. 더더더 심각해지겠다. 왜냐면 요즘 아이들 뭐 책을 읽습니까? 그치. 아니면 맞습니다. 어떤 컨텐츠를 뭐 길게 진득하니 네. 소비하지도 않고 점점 밈, 게임 이런 거에 다 중독이 되어가고 있으니 확률적으로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호주, 영국 이런 데처럼 SNS 다 금지하고 스마트폰 뺏어야 돼. 솔직히 이거 약간 강력하게 해야 돼. 와. 그러면 이제 이 혐오 표현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사회생활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쵸, 두 그쵸. 번째, 공부를 못하게 된다는 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깊이 사고하지 않음으로써 그렇죠. 나타나는 현상. 그럼 여기에만 그냥 깊이 빠져드니까 다른 거 아예 내팽겨 치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게 되니까요.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혐오 표현의 기제를 좀 아셔야 되는 게 네. 그 혐오 표현은 맥락을 다 무시하고 어떤 한 장면만을 재미있게 표현을 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네. 5.18의 탱크데이도 그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왜 일어났고 이게 왜 헌법에 들어가네 만에 논쟁이 있고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런 건 상관 안 하겠죠, 아이들. 그냥 그 탱크 하나로 조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적 사고가 전혀 단절돼 있고 그 단편적인 장면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인종에 관한 혐오 표현으로 넘어가자면 코로나 때 아시아인 혐오가 많았잖아요. 네. 코로나의 원인이 되게 다양한데 그 원인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요. 아. 쟤들 때문이야. 어. 라고 해서 본질적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면서 그 화살을 사회적 약자에게 돌리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어른 중에서도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막 네. 악플 달고 아무 생각 없이 맥락 없이 하는 사람 중에 나는 뭐 물론 어린애들도 많겠지만 성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장 큰 문제는 그거 같아. 이런 식으로 정보를 그냥 일방적으로 받고 비판적 사고를 하지 않는 거지. 이게 어디서 출발을 했고 왜 잘못됐는지 이 생각이 정말 맞는 생각일 거에 대한 무릎을 갖지 않고 그냥 이건 이거래 하면서 그냥 희화하고 조롱하고 끝나는 아니 거야. 궁금하지도 않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놀이였기 때문에. 그 이번에 미국에서도 독립기념일 때 백악관 앞에서 그 백인 우월주의 단체가 또 새롭게 만들어져가지고 그 행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철 타가지고 흑인 여성 둘러싸고 앉아서 그래 사진 그래. 찍고. 약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나? 뭐 예를 들면 막 그렇게까지 정말 하는 경우는 이거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볼 때 쉽지 않은 게 학교 안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 하나 만들기도 이게 쉽지가 않은데, 왜냐면 미국에서도 보니까 그 표현의 자유,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가진 나라다로 그냥 들어와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네. 이게 또 정치적인 또 싸움으로 번질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잘 모르는 아이들이 호기심에 둔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둔감해지겠죠. 계속 쓰다 보면. 근데 계속 노출되면은 네. 둔감해지면서 문제가 뭐냐면 공적인 영역하고 사적인 영역이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가 그러겠지, 있어요. 그러겠지. 이게 점점 노출이 심해지면 네. 혐오 표현은 절대 공적인 자리에서 하면 안 되는데 이 공적에서 하다 버릇하면은 공과사와 구분이 안 되면서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도 공적인 자리에서 경계가 무너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혐오 표현이 다른 걸로 대체돼서 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럼 그 사람은 결국 사회생활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그쵸. 일단 여기에 빠지게 되면 일단 공감 능력도 떨어질 것 같아요. 공감 능력도 네. 당연히 떨어지고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하면 학교 내에서도 학폭이 열릴 수도 있을 그러니까, 것이고요. 선생님한테 하면은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될 네. 수도 있고 실제 징벌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런 식의 뭔가 법적 제재까지는 아니어도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뭐 언어폭력에 대한 것도 우리가 예전에 언어폭력에 대해서 감수성이 없었잖아. 근데 지금은 학폭으로 인정이 되잖아.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좀 그 제재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전 사회적으로 좀 이슈화 됐을 때 좀 다들 무언가를 해야 되는 어떤 대책을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럼 선생님이 보셨을 때 그래도 한 몇 퍼센트의 아이들은 좀 커가면서 이게 잘못됐구나를 좀 인지하고 좀 빠져나오는지는 뭐 수치화된 건 없겠죠? 수치화된 건 없지만 대충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냥 물들어서 하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길만 잡아주면 곧 빠져나올 아이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뒷부분이 저희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아이들에게 좀 문제성을 인식해주고 예방할 수 있는지 여기를 좀 많이 이야기를 저희가 좀 나눠봐야 될 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고민이 많아가지고.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제 혐오 표현에 관한 연구하는 교수님들 모셔서 막 공부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렇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는 맥락적 사고가 빠져 있는 거잖아요. 혐오 표현은. 그러면은 맥락적 사고를 다시 복원시키는데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글을 읽혀야겠네요, 그러면. 독서인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독서예요. 독서는 앞에 맥락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거를 힘들지만 다시 책을 읽게 해야 돼요. 특히나 어릴수록. 네. 어릴수록 맥락을 쭉 쫓아가고 서사를 쫓아가면서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어린아이들은 특히 문학작품을 좀 많이 읽혀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수록 문학작품으로부터 공감 능력을 많이 네. 습득을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일단 읽히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AI 때문에 친구들이 지식을 이거 뭐야? 라고 하면 AI가 바로 대답해줘요. 맞아. 툭 치면 나오잖아요. 툭 치면 나오잖아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밈이랑 되게 비슷한 맞아. 거거든요. 기재가 어. 이게 맥락과 사고 과정을 알려주진 않아요, AI가. 근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많은 지식들이 실은 수많은 시행착오랑 그쵸. 또 절차를 거쳐 도출된 건데 그 과정을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과학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일반화된 지식을 외우는 것보다 이 지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 실험은 어떻게 설계된 거야, 혹은 구구단을 외우더라도 2는 4가 왜 4로 나왔는지, 이 곱하기는 계속 차근차근 더해서 하는 거야, 이 원리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 지난번에 제가 아이가 뭔 얘기를 하길래 궁금해가지고 유건아 그거 뭐야 했더니 얘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챗 GPT한테 물어봐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 그렇지. 요즘은 그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고 절차적 지식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부모와 아이 간의 대화가 되게 중요할 네. 것 같네요. 네. 이거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계속 탐구에 들어가는 그런 연습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셔야겠네요. 네, 그리고 혐오 표현에 대해서 아이가 쓰는 걸 발견하셨을 때 네. 혹은 선제적으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네. 너무 짧게 대답해주지 마세요. 그러면 짧게 대답하면 아이가 이거 뭔가 심오한 뜻이 있어서 엄마 아빠가 숨기는 게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단어가 더 신비롭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긍정적인 그런 그렇죠. 느낌으로 네. 받아들이는구나. 정말요? 네, 그래서 지루하더라도 조금 더 길게 왜 이게 문제고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다 알려주셔야 돼요. 차근차근. 이게 우리도 정확하게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아이가 질문했을 때 약간 얼버무리거나 그냥 뭐 이런 뉘앙스야 라고 퉁쳐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같이 좀 공부하면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차근차근 해야겠네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진짜 아이들한테 계속 학업만 강요하고 이러다 보면 진짜 이게 어떻게 될지 정말 끔찍하네요, 진짜. 저는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해요. 항상 어떤 사회 문제나 어떤 이슈가 나타나면 세상에 한쪽 면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다각도로 이게 진짜 맞을까? 막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하거든요. 이 사실이 맞을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막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겠네요. 매우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모든 걸 다 알 수 있진 않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부모님이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내가 알고 있는 걸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어른들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거를 애들도 배워요. 그 사고 맞아요. 과정 자체를 맞아요. 배우기 맞아요.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얼마 전에 우리 아들도 정말 누가 봐도 잘못한 일을 한 정치인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하길래 아, 그래도 그런 표현은 좀 안 될 것 같다. 그 왜 안 되냐, 이 사람 나쁜 행동 한 사람 아니냐고 해가지고 그걸로 좀 대화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들 안에서는 지금 훨씬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오고 가고 있다라는 게 오늘 이 이야기를 선생님하고 나누다 보니까 머릿속을 지금 문득문득 스쳐가는데 좀 많이 선을 하네요, 제 간담이. 와. 맞아. 그리고 또 저희 예를 잠깐 들려드리자면 물론 그 최근에 그 축구 감독 이것도 되게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당연히 이제 국민적인 감정으로는 화가 나고 욕을 하지. 그래서 막 학교에서도 애들끼리 막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겠죠. 또 남자애들은 축구에 관심이 많으니까 월드컵에도. 근데 뭐 제가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사람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잘못했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책임지고 뭐 비판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좀 도를 넘다 보니까 그치.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미국에 가 있는데 미국의 식당에서도 그래, 이제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잘못된 사안으로 악마화하고 이 사람을 맞아. 더 나쁜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것들이 계속 켜켜이 쌓여지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진짜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의 차이는 괜찮아요. 특정 감독에 대한 견해를 아이가 표현하는 이건 좋은데 다만 구분하셔야 될 거는 혐오 표현은 생각이 아니라는 거에 좀 방점을 두셔야 돼요. 혐오 표현은 생각이 아닙니다. 혐오 표현은 생각이 아니다.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거는. 맞아. 네, 그래서 그거랑 좀 구분을 해주셔야 그게 돼요. 계속 노출돼서 더더욱 생각을 안 하고 받아들이게 됐을 때 나중에 문제가 그렇죠.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철학을 공부해야 돼, 애들이. 왜냐면은 인간이 다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내 생각이라는 건 없거든. 사회가 그냥 나한테 주입시킨 그런 것들을 내가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고서 내뱉는 경우들이 많거든. 야 철학 공부시켜야 돼. 철학까지는 안 시켜도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지금 심각해요, 선생님. 아니, 본인이 요즘 관심 있는 거를 갑자기 철학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아니 철학 교육 과정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 진짜. 그러면 혹시 이런 거를 좀 교육시킬 수 있는 뭐 책 같은 것도 혹시 있어요? 네, 선생님들이 요즘에 애용하고 있는 책이 네. 몬스터 차일드라는 책이 있어요. 몬스터 차일드? 네. 초등학생이 읽기 좋은 내용이 아이가 어떤 유전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나쁜 말을 하면 그게 발현되는 병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결말을 보면 좀 이야기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어릴 때 다 이런 인성 동화에서 막 나쁜 말 하면 안 되고 친구를 놀리는 말 어떤 외모적인 특징이나 이런 걸로 희화하는 거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어릴 때 다 교육시켰는데 이거 어떡해.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하지 않는 건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뭔가 페널티를 받거나 그 다음 학교로 진학할 때 있어서 문제되는 거는 부모님들이 엄청 얘기를 하니까 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아이들에게 좀 집요하게 좀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번에 지금 배재고 학생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중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 외친 아이들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이거를 너무 언론들이 막 이 학생들을 악마화하면서 막 징계 때려버리고 학생들의 앞길까지 막으려고 하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왜냐면 이 사태를 계기로 그들도 깨닫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저도 한 학부모로서 뭔가 아이들이 실수했을 때는 당연히 혼날 건 혼나고 그래도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문은 열어줘야 되지 않나. 오히려 광주 제1고의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용서해 주라고 선처를 좀 호소하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의 그런 태도를 우리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선생님 옛날부터 우리 팬이었다고 하는데 와서 주제가 한 번 웃지도 못하고 이렇게 보내는 심각한 게 이야기여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하네요. 다음에 좀 웃을 수 있는 주제로 또 한번 모시도록 할게요. 아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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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뭐 오늘 좀 아쉬운 내용이라든지 뭐 아쉬운 강조하고 내용은 음. 아이들이 제일 많이 배우는 곳이
학교가 아니고 부모님이라는 거 그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그런 막 추적 조사한 건 있어요? 혹시 막 친해진 아이들 막 부모님까지 뭐 인터뷰해보고 이런 경우 그거는 없나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하죠. 그쵸. 그렇지만 아이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양육자 부모님이다. 그거는 뭐 그리고 분명히 해주셔야 될 거는 어릴수록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르쳐라. 지침을 내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근데 제일 싶어요. 걱정이 그 어른들도 보면 본인들도 모르니 이걸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영상은 꼭 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신 안 분들만 보실 봐. 텐데, 그러니까 애초에 맞아요. 어른 공부하시는 중에서도 분들만 문제가 보는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걸 안 네. 봐. 왜 자기가 그냥 다 맞다고 생각하거든. 그 말도 맞네. 어. 그래도 이렇게 그렇게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 늘려나가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또 하나가 돼가지고 이건 우리 아이의 미래가 좀 달려있는 문제라서 전 좀 더 사실 되게 가볍게 좀 여겼었는데 맞아. 그렇지가 사회생활을 않네요.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예. 어른이 됐을 때.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보내드리죠. 자꾸 다리를 좀 떨고 계시네요. 뒤에 약속이 있으세요? 아니요,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뭐 이것이 사실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부모님들 또 뭐 수학 잘하는 법 이런 거 아니면 또 클릭이 낮잖아요. 제발 주변에 좀 많이 이 영상을 좀 퍼뜨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현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애 하나 말짱하게 키우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 근데 아마 점점 더 사회가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근데 아마 이렇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막지 못할 거예요. 그쵸. 이걸 스스로 판단하는 아이로 키우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또 약간 우리가 좀 빵긋 웃을 수 있는 네. 그런 분 모시고서 또 알찬 정보,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